바로 이 앞에 자꾸 문제 풀었던 거는 제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알려드려서 포인트가 그쪽으로 좀 갔다 보니까 내용이 잘 포인트가 안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내용으로 갈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알려드릴 거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직을 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하고 전 회사 다니던 중에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하고 그리고 근로소득자 때 총 벌어들인 금액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김강남 씨가 올해 7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그런데 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월 30일까지 일하고 7월 1일부터 이 회사에서 다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내용 보시면, 자, 우리 그 중도 퇴사자 정산했던 거 어제 기억나시나요? 중도 퇴사자 정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이 사람의 결정세액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을 정리해 준다고. 그죠? 그럼 지금 이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뭐냐면 전근무지에서 그렇게 정리했던 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전근무지에서 보면 전근무지 다니는 중에 166만원의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중도퇴사자 정산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42만원이 내야 될 세금이라서 124만원을 돌려준 거예요. 우리 중도퇴사 정산하면 마이너스 124만원, 마이너스 12만 4천원 이렇게 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전 근무지에서 이 사람이 납부한 세금은 얼마란 이야기죠? 42만원 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해가셨나요? 전 근무지에서 낸 세금은 42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자, 저렴한 표현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이에요. 이 세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돌려줘 버렸잖아요. 그럼 전 근무지에서 낸 거는 이 세금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낸 세금하고 그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그럼 합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인용 메뉴로 가서, 자, 회사를 안 바꿨구나. 죄송해요. 김철광씨 안면이 있더라. 281번 도봉산업으로 가야 되겠죠. 도봉산업으로 가고,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F2번 눌러서 김강남씨,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 여기 총급여 1800 적혀 있는 건 현근무지에 있던 급여 자료 내역이고, 자, 우리 소득명세라고 있죠? 좌측 제일 앞에,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 라인은 현근무지, 오른쪽에 전근무지를 써서 합산을 시켜서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가 현근무지, 전근무지고 앞에 괄호 아닌 거는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투잡을 뛸 수도 있겠죠. 근데 두 회사 다 그 근로소득자로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근로소득자로만 다니면 여러분의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정리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되게.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곳이 주된 근무지. 그러면 한 군데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다른 곳에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내가 연말정산 받을 곳에다 주면 여기 종된 근무지로 쭉 쓰는 거예요. 어느 곳을 주된 곳이다, 종된 곳이다 라고 이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섞어서 해달라고 말하기 편한 곳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건 뭐 내가 뭐 많은 시간을 일한다, 금액이 크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전 근무직 그만둘 때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오는 게 좀 편해요.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 전화해서 뭐 달라 하기 불편하잖아. 내가 바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PDF 파일로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 걸. 그러면 이 그림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 비슷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럼 이거 연말정산 받을 때 우리 회사에다 같이 제출하면 우리 직원이 알아서 여기다 입력해 가지고 총급여하고 우리 4대 보험 떼인 거하고 세금 떼인 거하고를 합산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고 입력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우리 546페이지에 보면 전 근무지가 주식회사 강남상사죠.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 근무기간, 감면기간은 없고 총급여가 1,800만원, 상여가 900만원. 다음 나머지 정보 쭉 없다가 자, 아래로 내려서 자, 건강보험 82만 4,400원, 장기 요양보험 6만 2천원, 고용보험 17만 5,500원, 국민연금 81만원. 그리고 여기에 기납부세액이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게 결정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2만원에 4만 2천원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합계가 적혀 있죠. 왼쪽에 합계. 이 사람은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총 4,500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낸 세금이 92만 9,100원 지방소득 별도를 가지고 이제 연말정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면 이게 합산이 되어서 금액이 들어와 있죠.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오면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금액이 들어와요. 자, 참고로 상여금은 그냥 급여예요. 급여. 세금 똑같이 내는 거예요. 상여금이 급여라 그러면 다들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퇴직금도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퇴직금 계산할 때도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여기에서 바로 입력을 합시다. 자, 김강남시 보험료에 이상 제가 문제를 다 안 읽었죠? 이 사람이 부양가족은 없대요.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본인 거밖에 없으니까 가족 신경 안 써도 되네요. 자, 자동차 보험료는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보험 일반에 54만원. 자, 다음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되는데 본인이니까 교육비 본인의 500만원, 교육비 본인 거에 500만원. 자, 의료비는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한 거 50만원, 50만원까지는 되고 신용카드 결제했대요. 근데 아래 신용카드에 보니까 안경 구입비 포함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얘 포함해서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의료비만 350만원 본인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의료비에 본인에다가 350만원.
다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안경 구입비 들어가 있어도 되고 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얘네들 다 각각 칸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가서 신용카드 1120만원, 직불카드 130만원, 현금 영수증 20만원. 다음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적혀있죠. 이자 상환액이 아니죠. 원리금 상환액을 지금 공제요건 충족한다 가정한다 적혀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민국은행에서부터 받은 거죠. 이건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이렇게 처음 봐서 그런 거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합치면 330이죠. 그러면 자, 좌측에 신용카드 위쪽에 보면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대출기간이 있죠. 34번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 대출기간이라고 위에 있죠. 이 칸에다가 그냥 대출기간에 330만원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자 상환액은 언제 가입한 거냐, 기간이 얼마냐, 뭐 이런 형식들을 따라갈 건데 원리금 상환액은 그냥 여기에 금액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 다음 퇴직연금이 본인 프리백이 120만원 있네요. 그러면 연금저축 등 탭 1번으로 가서 2번은 우리 갈 일 없어요. 자, 여기에서 퇴직연금의 은행 신한은행이고 증권번호 금액은 12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도 이제 끝났어요. 전 근무지 작업할 게 있으니까 뭐 다른 내용이 좀 작게 나와 있죠. 다음 557페이지로 갑시다. 557페이지 회사는 282번 활용산업. 먼저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해서 유제호 사원을 선택하고 그럼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사원 유제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할 것. 청구료도 4,500이고 자, 그럼 보험료는 일단 보기 전에 부양가족 정보부터 봐야겠네요. 소득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부양가족의 배우자 소득은 없고 자녀는 만 5세고 소득 없고 취약전 아동이죠.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하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65세시고 일단 소득 금액 100만원 넘어갔고 어머니가 그리고 65세 넘었으니까 만약 의료비가 있다면 경로자가 될 거고 그죠? 자, 주택에 대한 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때문에 적혀 있는 거니까 이따가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보험료는 일단 어머니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 거 없죠? 그럼
본인 자동차 보험 75만원, 배우자 보장성 보험 100만원, 자녀 보장성 보험 25만원 다 합쳐서 200만원 전부 다 보장성 보험 일반에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200만원 써주고, 배우자하고 자녀는 기본문제 대상자니까. 다음 의료비에서 모친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가 500만원 있죠. 유재호 본인 신용카드 결제됐는데 의료비 항목 중에 모친 의료비 5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 아래 적혀 있으니까 이건 뒤에 보고, 그럼 어머니는 65세시니까 경로자 65세 이상에 쓸 거고, 어머니 보약 구입이 건강 증진 목적이라서 안 되고, 배우자 라식 수술은 실업 보정용이니까 120만원 되겠죠. 근데 라식 수술이 미용 목적이 있나요? 그죠? 렌즈는 몰라도 이렇게 안 써도 저는 의료비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뭔가 누군가 이직이 신청할까 봐 써놓은 것 같죠. 그럼 배우자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의료비로 가서 어머니는 60세 이상 65세차 여기에 500만원,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20. 근데 이 소득공제가 우리 실질적으로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하고 느낌이 다르게 이만큼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이만큼 나한테 돈이 실제로 낸 게 많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70몇만 원이. 그러면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세금 많이 떼이면. 자, 다음 자녀 유치원비 문제없이 되겠죠. 취약전 아동이니까. 그럼 교육비로 가서 취약전 아동에 100만원. 다음 기부금에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이 100만원. 그럼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100만원. 이것도 저는 종교단체에 가시는 분들은 이걸 꼭 권해요. 뭐라고 하죠? 11조? 헌금? 시주? 뭐든 내면 그거에 대해서 그 종교단체가 돈을 주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증빙을 주죠. 소득세 그 시행규칙 서식으로 줘요. 그러면 그거 가급적이면 본인이 돈을 많이 안 썼으면 이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받기를 권해요. 방금도 100만원 했는데 15만원 돌려주면 85만원 하고 15만원 세액공제 받으면 나한테는 효익이 있잖아. 그죠? 다른 기부금에 비해서 공제율이 낮은 거지 그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신용카드에서 본인이 1200인데 모친 병원비 500만원은 포함되어 있어도 되고, 대중교통은 공제를 40% 더 해주니까 따로 쓸 거죠. 그럼 신용카드에 1100, 대중교통에 1000만원 쓸 건데, 자, 배우자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되죠. 그럼 배우자 신용카드 500 중에서 30만원 뺀 배우자 거 470만원도 되는 거고, 본인 거 1100만원 하면은 신용카드는 1570, 대중교통은 130이라고 쓰면 되겠죠. 합쳐서.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가서 신용카드에 1570만원, 대중교통에 130만원.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번엔 이자 상환액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번에 추가 자료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대주이다. 상환기간은 15년, 고정금리이며 주택명의는 배우자 공동명의, 본인 명의 들어가 있으면 되고 주택대출금은 유재호의 명의이다. 주택 취득 시점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취득시 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열심히 이렇게 읽었는데 뒤에 보면 그 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5년이죠.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뭐 여기나 클릭하면 똑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든 여기든, 그럼 이 3번 제가 이 앞에 아래쪽에 적혀 있다라고 했죠. 그럼 15년도니까 15년 이후 말고 12년 이후, 여기에서 지금 15년 고정금리죠. 그럼 고정금리 여기에다가 2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죠. 이 200만 원이라고 쓰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유재호 씨 거도 끝났어요. 따로 저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원정인수 얘네들은. 그리고 창 닫으면 끝. 자, 다음 566페이지. 회사는 283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박세돌. 자, 준비되셨죠?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박세돌과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여기에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의 정보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정보를 이용하라고 하면 먼저 생각할 게 1번은 직계존속이에요.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71세이신데 기본공제가 부과되어 있다는 건 소득이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아버지가 나이가 71세이신데 기본공제 부과하는 건 소득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 사실 이쪽 같이 안 살면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득이 없나 봐요. 기본공제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박세희는 취약전 아동이네. 그럼 이제 이 정보 좀 봤으니까 자, 아버지만 소득에 문제가 있으시다. 자, 그럼 신용카드에서 먼저 본인 신용카드 2,500만 원이고 여기에 자녀 박하늘의 영어학원비 250만 원. 자, 일단 박하늘이 누구죠? 얘네요. 자, 박하늘의 영어학원비 신용카드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박하늘의 지금 얘가 영어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될까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교육비 공제 안 되는 건 신용카드 공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신용카드, 지금 신용카드 보는 거니까 공제가 되고, 자녀 박세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는 카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외할 거고, 이 아래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볼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액은 별도로 쓸 거니까 뺄 거죠. 그러면 2,500만 원에서 보험료 120만 원 빼고 대중교통 50만 원을 빼면 2,330만 원만 신용카드에 써주면 되겠죠. 배우자 거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일단 이것만 지금 여기에서 보험료 빼고 대중교통 뺀 거예요. 그럼 2,330만 원만 자,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에 2,33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이렇게 써주고, 다음 이제 배우자 거 보면 배우자 소득에 문제 없었으니까 현금 영수증 300 중에서 자녀 박세희의 음악 학원비가 있죠. 그럼 자녀 박세희의 음악 학원비는 박세희가 취약전 아동이에요. 사실 학원이니까 신용카드에서는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이면 이중공제 되니까 되고, 취약전 아동 아니면 교육비 공제 안 되니까 되고, 그럼 학원비는 지금 얘는 되죠. 150만 원 문제 없고, 박세희의 한약 구입비라고 적혀 있죠. 자, 한약도 생각해 보면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이중공제 되니까 신용카드 공제 되고, 또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것도 신용카드로는 공제되잖아, 의료비는.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전통시장 사용액 35만 원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65만 원이 현금 영수증이고, 그럼 35만 원은 전통시장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신용카드는 이제 입력이 되었죠. 자, 다음 이제 보험료에서 본인 생명보험료 문제 없고, 자녀 박하늘의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자녀 박세희, 앞에 이거 체크 안 했었네. 박세희가 장애가 있네요. 그죠? 의료비 쪽에 아직 안 가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20만 원 이제 되죠.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 장애인 전용 여기에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일반에 6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20만 원. 자, 두 개 쓰고, 자, 다음 의료비에서 아버지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비 72세셨는데 건강 증진이라서 안 되는 거고, 본인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본인 거니까 렌즈니까 되는데 50만 원만 되죠. 50만 원만 될 거고, 자녀 박세희는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최미소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했고, 한약 구입비 30만 원 포함. 그럼 별 문제 될 게 없네요. 박세희가 근데 장애가 있었죠. 그러면 장애인의 130만 원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의료비에 가서 본인 건 50만 원, 장애인의 1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장애가 있으니까. 다음 배우자 대학교. 배우자 대학교까지 되죠. 소득 없으니까. 자, 그리고 자녀 박하늘은
초등학교 수업료 320만원 있는데 체험학습비 30만원 포함, 30만원까지는 되죠. 초중고 우리 체험학습비니까. 영어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죠. 그럼 320만원만 초중고 되고, 자녀 박세희는 음악학원비 취약전 아동이니까 문제가 없죠. 뭐 현금 영수증에서 우리 중복공제, 이중공제 되니까. 그러면 교육비 대학교 초중고 취약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교육비에 가서 대학생의 500만원, 초중고에 320만원, 그리고 취약전에 150만원. 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얘는 법정이죠. 그럼 법정 당해 기부금의 본인 거니까 36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것도 끝났어요. 7,200 버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세금이 많았어요. 자, 이 사람은 7,200 버는데 신용카드를 2,680만 쓰면 아주 알뜰하고 건전하게 살고 있네요. 자, 다음 57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284번 문경전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김영철씨. 자, 문제 볼게요. 김영철 사원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현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본인은 뭐 월세도 있는데 무주택자라는 거고, 배우자 뭐 소득에 대한 정보는 특별하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네요. 소득 없음, 소득 없음, 소득 없음, 소득 없음. 그죠? 자, 그리고 김영철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리고 임차 내역 월세에 대한 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좀 뒤죽박죽으로 적혀 있네요. 자, 본인 거부터 하나씩 보면, 본인 월세액이고 무주택자니까 420만원 월세세액 공제 되겠죠. 이 사람 7천 안 넘었어요. 5,500이에요. 그럼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자, 임차 내역에 임대인이 여운혁,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아파트 5번, 계약 면적은 85제곱미터고, 주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연간 월세액이 420만원이고, 월세도 신고할 만하죠. 한 달에 월세 40만원도 안 낸 건데 54만원 받고 있잖아. 그죠? 1년간
420이니까 한 달에 월세 40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김미희 배우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그럼 모두 피보험자가 배우자는 거는, 자, 여기에서는 원래 계약자가 본인이야지 돼요. 원래 원칙은. 근데 전에 시험일 때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고 전부 다 배우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된다라고 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을 딴 사람들이 했나봐요. 그래서 얘를 빼도 정답. 얘네들 자기 답이 틀렸다고 잘 안 해요. 그래서 또는 빼고 정답 이러는데, 원칙은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문제 대상이라는 게 원래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배우자니까 대상이 아니죠. 그죠? 다음 박주희, 어머니는 소득 없으시니까 200만원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되겠죠. 그러면 자, 기부금에 가서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200만원. 다음 김장훈 장인은 장애가 있으신 장인 어른의 질병 치료비 4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그럼 아래쪽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장인 치료비 미포함, 이런 경우 때문에 아래쪽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따로 400만원 더 해야 된다고 표시해 두시거나 신용카드에 400 써도 안 까먹겠죠.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죠? 일단 장애가 있으시니까 장애인 의료비에 400만원 쓰고, 저는 따로 기록 못하니까 일단 여기에 400 적어 놓을게요. 일단 나중에 체크하게. 다음 김영민 자의 대학교 등록금 소득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소득 없으니까 공제가 되죠. 대학교니까. 그러면 대학 교육비 대학교로 가서 대학생의 교육비 250만원. 다음 김상민 논술 학원비가 100만원이고 신용카드 결제했죠. 자, 학원비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교육비 공제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회차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1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죠? 문제 낸 사람이 표현력이 아마추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 100만원 차이 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다 보면. 근데 지금 여기에 말 그대로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금액인 거고, 지금 이 신용카드 결제는 김영철 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김상민 거로 봐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김상민의 카드라도 되는 거잖아. 카드는 나이에 제한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에 100만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장인 카드가 아니고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문제 낸 사람이 문제 잘 못 낸 거예요. 여기에 500이라고 100을 넣어 둘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신용카드는 2천만원인데 장인치료비 미포함이고, 뭐 얘는 제가 따로 쓴 거고 그냥 2천만원만 더 쓰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용비 사용에 없음. 그러면 여기에 2천만 원만 더해서 2,500을 써주면 되겠죠. 아이고. 자, 지금 이 회차 때는 이랬지만 지금 요즘 회차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이런 이상한 실수 안 해요. 왜냐면 옛날 거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놓쳤는데 최근은 안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200만 원 있죠? 지금 김영철 본인 거니까 연금저축 등 탭에서 2번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은행 계좌번호 연납입액 200만 원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도 공제 160만 원 넘게 받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은 끝났어요. 자, 저하고 오늘은 수업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하는데 내일 저와 같이 연말정산 남아있는 문제 같이 더 볼 거예요.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가회계 내용 재밌어요. 그것도 볼 거니까 그것만 보면 저와 같이 새로운 진도는 끝이에요. 그럼 이제 끝이라니까 부담은 좀 내려가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이왕 나쁜 짓 하는 김에 우리 다음 주 시험이에요. 제가 나쁜 짓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달력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다음 주더라고. 지금까지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시험이라 그러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세 문제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없어요. 나중 되면 그냥 같이 기출문제 더 많이 풀어가는 게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원가회계도 좀 보고 그리고 그 소득세 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저번 주에 회계 부가가치세 쪽 쭉 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 소득세하고 그 원가회계 주말에 보시면 다음 주 저와 같이 일주일 내내 계속 기출문제 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TAT 이거 기출문제만 계속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말에 얘네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